자,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구상형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맞춤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제시문을 바탕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를 수정해야 되는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아, 너가 제시한 것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AI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AI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그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좋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얘기해보면 좋을까? 여기에 제시된 단점을 바탕으로 얘기해볼까? 좋아. 핸드폰 사용이 집중력이 저하시키는 것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찾아달라고 한번 얘기해볼까? 그것도 좋겠고, 또 다른 건 어떤 것이 있을까? 맞아. 교내에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사이버 불링 기사를 찾아달라는 것도 좋겠구나.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입력해 볼까?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프롬프트를 생성형 AI에 구체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세 가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을 사유하는 학생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입력함으로써 자신의 질문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꺼냄으로써 사유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과적인 정보 조사가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사이트에 있는 것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정보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입력한다면 자신의 조사 범위를 한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또 그에 맞는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생성형 AI를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자신의 호기심과 질문을 해결해 나가면서 학생은 자신의 부족했던 학습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는 하나의 학습 안전망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를 인식하고 이 생성형 AI를 통해 학생들이 사유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상형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의 학생의 경우 학습 태도와 그리고 자기관리 역량에서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대인관계나 혹은 공동체 역량보다도 학습에 대한 태도, 자기관리 역량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이를 인지하여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길러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과제를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플래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플래너 교육이란 학생이 스스로 학습 내용과 범위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사는 이 과정 속에서 학생의 계획 실천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나아가 평생학습을 나아가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IB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설계하겠습니다. IB 프로그램이란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바로서 탐구, 실행, 성찰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교사가 탐구, 실행, 성찰의 과정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려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을 찾아가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고 평생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안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혹은 에듀테크를 활용해 더욱더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상형 3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형 3번 문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깊이 있는 수업, 사유한 학생은 경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요성에 공감하여 이 깊이 있는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수업 설계 방법을 기억, 니은, 디귿에 맞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게 들어갈 내용은 교사 주도성과 학생 주도성의 조화입니다. 교사가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과 함께 수업할 내용, 학생들과 함께 배울 내용을 얘기 나눔으로써 이 주도성을 모두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수업을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탐구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교사는 지식이해, 과정, 개념 과정, 토론 태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확산적 질문, 수렴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키워나가고 또 지식 간의 융합, 그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그 지식 간의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탐구 질문을 주기적으로 던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유하는 학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이 지식을 융합하고 실천하는 것을 직접 삶에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또한 최소의 성취 수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기억, 니은, 디귿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세 개를 모두 조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깊이 있는 수업으로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은 깊이 있는 수업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세 가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과 함께 삶에서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지역사회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해결해보고 싶은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이에 대해서 탐구해보자는 시간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삶과 배움을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고 탐구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배움 목표로 활동을 할 건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주도성을 발휘하여 함께 이에 대해서 탐구한다면 학생들과 교사는 함께 이 주도성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수업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것을 지역사회에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캠페인이나 혹은 뮤지컬로 만들어 보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에 직접 실천해 본다면 학생들은 배움을 삶과 연결시키고 이에 대한 실천 능력을 길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깊이 있는 수업으로서 실시한다면 학생들은 사유하는 학생으로 자랄 수 있고 나아가 평생학습자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선배 교사님들과 함께 전문학습 공동체에서 이에 대해 연구하여 함께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과 관련된 저의 교육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과 관련된 저의 교육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과 잠재력을 시연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학생의 잠재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교사는 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학급 교육 활동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과 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과 인적성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실과 교과에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알아봄과 동시에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MBTI 검사나 혹은 톰 홀랜드의 흥미 검사 등과 같은 것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인적성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하고 자신이 어떤 직업이 어울리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에 따라 교사는 그에 맞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학급 내에서도 학생들이 그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해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혹은 커리어넷과 같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몰랐던 부분 혹은 직업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이 컨텐츠로서 이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학습에 대해서 그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를 더해갈 수 있고 또 교사와 함께 로드맵, 그 진로에 대해서 자신의 실천 계획을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고 이것을 비전으로서 자신이 나아갈 길로서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문항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어 가장 맡고 싶은 학년은 6학년입니다. 그 이유는 제 기억에서 6학년이 가장 재밌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6학년 시기에는 또래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서 제가 가진 협력적 소통이라는 장점으로서 학생들에게 이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6학년을 맡았을 때의 유의점을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춘기의 시기가 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격이나 또래 관계 변화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또래 관계에 대해 많은 변화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가 관찰을 한 후 다가가 따뜻한 상담으로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둘째, 중학교로 올라가는 학년이기 때문에 중학교에 대한 학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중학교에 올라가서 토익토론 수업 혹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로서 학생들이 이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6학년 때 토익토론 학습이나 혹은 IB 프로그램으로서 수업을 설계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6학년 학생들을 만났을 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또한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